수정은 두려움과 모욕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와 힘을 찾아 악몽 같았던 순간을 의미 있는 공연으로 바꾼 소심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쟤 노래하는 거 진짜 웃기지 않냐? 무대 뒤 작은 대기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과 낄낄거리는 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수정의 귀를 껴뚫었고 온몸을 떨게 만들었다. 오늘은 정말 끔찍한 날이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몇 분 후면 다가올 것이었다. 수정은 수많은 학생들의 시선 앞에서 홀로 무대에 서서 노래해야만 했다. 더 나쁜 것은 그녀는 이 일이 일어나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정은 평범한 중학생이었다. 아니, 거의 투명인간에 가까웠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복도에서 그녀를 지나칠 때 못 본 척했고 수정 역시 그것이 편하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7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날 이후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수정에게 고통이 되었다. 특히 노래는 전혀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한때 가수였고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수정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노래는 수정에게 고통이 되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다. 매일 밤 혼자 있을 때 수정은 이어폰을 끼고 어머니의 노래를 틀어놓고 어머니가 부르고 했던 팝송을 나지막이 따라 불렀다. 거의 입술만 움직이는 정도였다. 그것은 그녀가 어머니가 여전히 자신과 함께 존재한다고 느끼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할머니뿐이었다. 할머니는 종종 수정의 목소리가 어머니와 똑같다고 말씀하셨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수정의 심장은 설렘과 동시에 아픔으로 뭉쳤다. 어떻게 그녀가 이런 악몽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된 걸까? 일주일 전 학교 게시판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수정은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다가오는 봄 행사에서 이수정이 오프닝 무대를 장식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분명히 신청한 적도 없었고 자신의 노래 실력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달콤하지만 도끼 어린 목소리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애슐리와 그녀의 무리. 수정이 평소에 어찌할 수 없었던 그들이 바로 이 일의 배후에 있었다. 심지어 교장 선생님도 그녀를 열렬히 추천했다. 수정은 깨달았다. 이것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완벽한 함정이었다. 왜 그들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그녀를 그렇게까지 싫어해서 무대에 세워 망신을 주려 했을까? 수정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그녀의 침묵, 누구에게도 맞서지 않는 그녀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약점으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프닝 무대를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수정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제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때 수정의 손이 주머니 속 작은 물건에 닿았다. 그것은 할머니가 오늘 아침 몰래 건네준 오래된 스카프, 어머니의 스카프였다. 엄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대답 대신 깊은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 그것은 분노였다. 그녀를 이 상황으로 몰아넣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동시에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은 강렬한 열망이었다. 그 순간 수정은 결심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목소리를 사용하여 세상에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다. 수정은 아직 알지 못했다. 오늘 공연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그날부터 학교는 수정에게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었다. 학교라는 지옥은 속삭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복도를 걷는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숯불 위를 걷는 듯 뜨거웠다. 수정아, 오늘도 내가 평가 대상이야. 보이지 않지만 무거운 그 질문이 내 등 뒤에 박혔다. 나는 비웃는 시선과 미소를 느꼈다. 마치 내가 서커스에 노래하는 개처럼 값싼 유흥거리인 양. 교실 전체가 용광로 같았다. 나는 몸을 웅크리고 교과서에 눈을 고정하려 애썼지만 글자들은 무의미하게 춤을 추었다. 등 뒤에서는 뜨거운 시선과 웅성거림, 속삭임이 느껴졌다. 왜 하필 나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그저 노래하고 싶었을 뿐인데,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맑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눈물이기도 했고, 억눌린 분노이기도 했다. 점심시간, 나는 외딴 구석을 찾아 홀로 앉았다. 주변의 소음은 귀를 때리는 듯했고, 고독감은 더욱 시려왔다. 그때 한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가끔 나에게 말을 걸어주던 유일한 친구, 윤지였다. 수정아, 너 정말 포기할 거야. 윤지의 목소리는 머뭇거렸지만 그녀의 질문은 비수처럼 박혔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그러지 마. 하지만 조심해. 윤지는 당부했고 나는 그녀의 입가에 스쳐가는 희미한 미소를 보았다. 엄마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 괜찮니? 그 순간 내 가슴은 저며왔다. 내가 언제부터 엄마를 생각하지 않게 된 걸까? 그날 오후 나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2층 집의 나무 문이 열리고 부엌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정아, 일찍 왔네. 인자한 미소와 따뜻한 품으로 나를 천사처럼 맞아주시던 할머니. 하지만 오늘 할머니는 내 얼굴을 보시더니 그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일이니, 얘야?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저 못할 것 같아요. 내 목소리는 갈라졌고 울음이 터져나왔다. 할머니는 말없이 내 손을 부드럽게 잡으셨다. 그러니 모두가 저를 비웃어요. 제가 노래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할머니는 말없이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다. 그 눈빛에는 담지 못한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몸을 돌리셨다. 몇 분 후 할머니는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돌아오셨다. 나는 그 상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정갈하게 접힌 연분홍색 비단 스카프가 들어있었다. 이건 내 엄마의 마지막 스카프란다. 엄마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이걸 목에 둘렀다고 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추억이 밀려오는 듯했다. 맞아, 내 엄마도 처음에는 아주 무서워했어.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걸 두려워했지. 할머니는 스카프를 부드럽게 펼쳐 주름 하나하나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이 스카프를 두를 때마다 내 엄마는 용기를 얻었단다.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할머니,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엄마와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내 엄마보다 더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단다. 그 말은 내 영혼 깊숙이 닿아 마치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내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 듣는 이의 마음에 닿는 노래, 그게 바로 선물이라고. 그러니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하면 모두가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연분홍 스카프를 내 손에 쥐어주셨다. 내일 내가 무대에 설 때. 할머니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약속처럼 내 안에서 울려 퍼졌다. 부드러운 스카프를 손에 쥐자 과거로부터, 엄마로부터, 그리고 내 심장으로부터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힘은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내일 나는 노래할 것이다. 밤이 되자 부드러운 연분홍 비단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이상하게도 심장은 더 이상 쿵쾅거리지 않고 신기할 만큼 평온해졌다. 처음으로 나는 이어폰 없이 숨지 않고 엄마의 노래를 불렀다. 창문을 활짝 열자 잔잔한 멜로디가 밤하늘로 날아올랐다. 아직 조금 떨렸고 목소리는 여전히 수줍었지만 그것은 나만의 첫 번째 노래, 완전히 새로운 수정의 노래였다. 나는 알지 못했다. 내일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학교 강당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방과 후 모인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넓은 공간을 가로질러 스며들었고 마치 터져나오기 직전에 숨겨진 파도 같았다. 무대 조명이 켜졌지만 그 빛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다. 나는 무대 뒤에 서서 깊이 숨을 들이쉬며 주머니 속 엄마의 스카프를 만졌다. 오늘만 넘기면 돼. 오늘만.
나는 중얼거리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교장 선생님이 무대 중앙에 서서 나를 스쳐 지나갔다. 우리 특별 가수가 오셨군. 그의 목소리는 쓴 약을 감싼 설탕처럼 이상하게 들렸다. 나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숨겨진 의도를 느낄 수 있었다. 아래쪽에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눈빛은 뜨거운 바늘처럼 내 등 뒤를 찔렀다. 이수정 학생,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교장 선생님이 손짓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스카프를 꺼내 조심스럽게 목에 둘렀다. 문득 할머니의 목소리가 내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너는 내 엄마보다 더 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단다. 내 발걸음은 느리고 고요한 강당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심장의 박동처럼 더욱 단단하고 확고하게 울렸다. 무대 조명 아래 서자 아래로부터 쏟아지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내 심장은 가라앉았다. 훌륭하군. 그럼 들어볼까요? 교장 선생님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잠깐만요. 내 목소리가 작게 울렸다. 반주가 없나요? 교장 선생님의 입꼬리가 올라갔고 비웃는 듯한 미소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오, 미안하군. 이번 공연은 반주 없이 노래해 주었으면 해. 오직 너의 목소리로만 실력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이야.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런 계획은 없었다. 혼자 서서 아무도 옆에 없다. 나는 강당 끝에 있는 윤지를 흘끗 보았고 그녀 역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나에게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그녀의 작은 미소가 힘을 불어넣는 듯했다. 알겠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목에 두른 스카프가 바람에 살랑였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노래는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노래는 엄마를 위한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입을 열자마자 첫 소절이 터져나왔다. 가볍고 투명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나는 엄마가 즐겨 부르던 팝송의 모든 멜로디에 내 마음을 담았다. 노래가 진행되면서 강당의 분위기도 변했다. 학생들의 웅성거림은 점차 가라앉았고 그 대신 놀라운 고요함이 찾아왔다. 내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마음을 울리는 진심이었다. 노래가 끝나자 긴 침묵이 흘렀다. 교장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썼다. 나쁘지 않군. 하지만 무대는 다른 문제야. 사람들 앞에서라면 어떨까? 그 말에 학생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방금 부른 노래가 진실이며 나 자신의 거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무대에서 내려오며 내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윤지가 달려와 속삭였다. 수정아, 너 정말 해냈어. 소름 돋았어. 고마워, 윤지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나는 할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다. 잘했어, 우리 수정. 할머니가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너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게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다시 창문을 열고 내 노래를 한 번 더 불렀다. 수정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있게 울려 퍼졌다. 그 노래는 마치 부드러운 바람처럼 서서히 퍼져나가며 모든 의심을 날려버렸다. 수정은 알지 못했지만 내일 무대에서 기적이 일어날 참이었다.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날 아침, 모든 것이 고요했다. 수정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침대에 똑바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가슴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심장은 북처럼 강하게 뛰었다. 오늘은 그날이야. 오늘은 정말 그날이야.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았다. 수정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부터 그녀의 눈빛이 변했을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눈에는 두려움만 가득했지만 이제는 다른 무언가가 채워져 있었다. 결단력, 아니면 용기 같은 것. 아침 식탁에서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많은 반찬을 내어주셨다. 많이 먹어라, 수정아.
오늘은 힘이 많이 필요할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매우 차분했지만 수정은 할머니 손끝의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할머니도 걱정하시는 걸까? 물론이다. 손녀가 무대에 서는데 누가 초조하지 않겠는가?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수정의 손을 꽉 잡았다. 오늘은 내가 원하는 어떤 이름으로든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노래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따뜻한 기운이 그녀의 심장으로 퍼져나갔다. 수정은 학교에 도착해서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다. 그녀의 성과를 자랑하는 포스터들이 복도 곳곳에 붙어 있었다.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의 공연을 기대하고 있었다. 몇몇 아이들은 여전히 비웃었지만 이전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수정에 대한 속삭임이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야, 걔 어제 연습 때 엄청 잘했대. 한 번 운 좋았던 거 아니겠어? 하지만 몇몇은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수정은 그 속삭임을 들으며 교실로 들어갔다. 예전 같았으면 낙담했을 테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오후, 강당은 공연 준비로 분주했다. 무대는 화려하게 조명되었고 학생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관객들은 차례로 자리를 채웠다. 수정은 무대 뒤 작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엄마의 스카프를 목에 둘렀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불안감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괜찮니? 엄마가 내 옆에 있어.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다. 우리 특별 가수가 준비하고 있군.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색이 배어 있었다. 오늘은 정말 멋진 쇼가 될 거야. 모든 학생들이 기대하고 있단다. 교장 선생님은 한 발짝 다가서서 말했다. 물론 기대와 현실은 다를 수 있지만 무대는 연습실과는 완전히 다르지. 왜냐하면 그곳은 특별한 장소니까. 수정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자신과 마주쳤다.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교장 선생님의 말이 더 이상 그녀를 상처 주지 않았다. 괜찮아요. 수정은 뒤돌아서서 말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나갔다. 나는 모든 걱정을 떨쳐버렸다. 대기실이 다시 고요해지자 수정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무대에서 울려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공연의 첫 번째 순서를 소개합니다. 이제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 수정은 스카프 끝자락을 불안하게 만지작거리며 마음속으로 엄마의 이름을 불렀다. 엄마, 저 갈게요. 엄마가 남긴 목소리로 세상에 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살짝 열리고 윤지가 고개를 내밀었다. 수정아, 행운을 빌어. 작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응원의 말이었다. 수정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이수정 학생의 무대입니다. 막이 서서히 열렸다. 수정은 마지막으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 발걸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고 진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강렬한 무대 조명이 쏟아져 내리며 무대를 환하게 밝혔다. 강당 안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들, 모두가 무대 위 작은 소녀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처음 몇 초는 정말 아찔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다. 관객석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들이 내 귀에 박혔다. 쟤 정말 노래할 수 있는 거야. 오프닝 무대가 너무 과장된 것 같아. 하지만 그때 강당 한 구석에서 할머니가 보였다. 할머니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무대 아래 소녀를 집중하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계셨다.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엄마도 지켜보고 계실 거야. 엄마도 나를 응원하고 계셔. 수정은 마이크 앞에 섰다.
엄마의 스카프가 무대 조명 아래 부드럽게 반짝였다. 바로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그녀의 마음이 고요해졌다. 주변의 어떤 시선이나 소음도 더 이상 그녀를 산만하게 만들지 못했다.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이 노래는 엄마와 나의 이야기야. 이것이 나의 이야기야. 수정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살짝 열렸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강당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수정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강당의 모든 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노래했지만 점차 목소리는 더 강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수정의 목소리 속에는 지난 7년간 간직해온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 할머니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목소리를 통해 표현되었다. 노래가 계속될수록 관객들의 표정도 변했다. 처음에는 호기심 가득했던 눈빛이 점차 진지해졌고 이내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가슴에 손을 얹고 촉촉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다. 수정은 노래하며 이해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순간이었다. 매혹적인 조명이나 박수갈채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닿을 수 있는 순간. 마지막 소절이 끝났을 때 길고 고요한 침묵이 강당을 감쌌고 이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존경과 감동의 박수였다. 수정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말을 전했다. 저는 계속 노래할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제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진정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수정의 삶은 또 한 번 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하고 의미 있는 변화였다. 사람들은 진정한 음악을 원했고 수정은 그들과 함께 진정한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수정과 할머니는 함께 어머니의 노트를 다시 읽었다. 할머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였는지. 유명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것.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는 지금 내가 아주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날 밤 수정은 창문을 열고 노래를 불렀다. 이제 그녀는 자신감 있게 세상을 마주하고 세상으로 향해 노래할 수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하늘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넘어섰다. 이제 수정은 알았다. 진정한 가수가 되는 것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당신 마음속에도 숨겨진 목소리가 있나요? 용기를 내어 세상과 공유해보세요. 왜냐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그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수정은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순간 가슴 속에 요동치던 박동이 가라앉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이어폰 없이 엄마의 노래를 불렀고 그 목소리는 활짝 열린 창문을 통해 밤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수정의 노래였지만 과연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를 용기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학교 강당은 섬뜩한 정적에 잠겨 있었고 학생들의 웅성거림만이 희미하게 들렸다. 무대 조명은 켜졌지만 그 차가운 빛은 공간을 얼어붙게 하는 듯했다. 수정은 무대 뒤에 서서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주머니 속 엄마의 스카프는 마치 어떤 상기처럼 묵직했다. 오늘만 넘기면 돼.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교장 선생님이 수정을 소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이상한, 알 수 없는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학생들 무리에서 쏟아지는 탐색하는 시선에 수정의 등은 뜨거워졌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카프를 천천히 꺼내 목에 둘렀다. 문득 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내 엄마보다 더 강하단다. 얘야. 그녀의 신발 소리는 강당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조명이 수정에게 곧장 비추었고 수백 개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심장은 평온해졌다. 반주가 없나요? 수정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교장 선생님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내 목소리로만 내 실력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이야. 수정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 홀로, 반주 없이, 기댈 곳 없이. 강당 끝에서 윤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의 눈빛을 보냈다. 작았지만 그 몸짓은 수정의 마음에 시원한 바람처럼 불어왔다. 알겠습니다. 수정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스카프가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다. 이 노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 노래는 엄마를 위한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바로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입을 열자 첫 소절이 터져나왔다.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가 강당 안 공기를 가득 채웠다. 처음의 불안감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확고함이 채웠다. 그녀는 엄마가 즐겨 부르던 익숙한 멜로디에 온 마음을 담았다. 강당 안의 분위기가 점차 변했다. 학생들의 속삭임이 잦아들었다. 수정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언가, 즉 마음을 울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강당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감돌았다. 교장 선생님은 당혹감을 감추려 애썼지만 그는 공연의 힘을 부정할 수 없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수정은 살짝 미소 지었다. 윤지가 달려와 속삭였다. 수정아, 내가 해냈어. 소름 돋았어. 그날 밤 수정은 할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잘했어, 우리 수정. 할머니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너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게 될 거야. 그날 밤 수정은 다시 창문을 열고 노래를 불렀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쳤다. 바람이 그녀의 멜로디를 멀리 실어 날랐지만 수정은 알지 못했다. 내일 무대에서 진정한 기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특별한 발표가 있는 날 아침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수정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새벽빛이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북처럼 쿵쾅거렸다. 오늘은 그날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침대에서 내려와 거울을 보았다. 낯선 수정이 그곳에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그 눈에는 두려움만 가득했지만 이제는 다른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다. 결단력, 용기 같은 것. 아침 식탁에서 할머니는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차려주셨다. 많이 먹어라, 수정아. 오늘은 힘이 많이 필요할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수정은 할머니 손끝의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할머니도 걱정하시는 걸까? 물론이다. 손녀가 무대에 서는데 어떻게 초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수정의 손을 꽉 잡았다. 수정아, 오늘은 내가 원하는 어떤 이름으로든 나를 부를 수 있단다. 그 노래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니까. 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 속으로 따뜻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학교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의 성과를 칭송하는 포스터들이 복도 가득 붙어 있었다. 학생들은 호기심과 기대로 가득 찬 눈으로 웅성거렸다. 아, 걔 어제 연습 진짜 잘했대. 운이 좋았던 것뿐이겠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수업에 들어서는 수정의 귓가에 스며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낙담했을 테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오후가 되자 강당은 공연 준비로 북적였다. 무대는 환하게 빛났고 관객들은 점차 좌석을 채워갔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수정은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거울 앞에서 스카프를 목에 둘렀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다. 불안감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괜찮니? 엄마가 곁에 있는 듯 안심시키는 목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렸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회에 참가했다. 교장 선생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기대와 현실은 많이 다르지. 무대는 연습실과 같지 않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연약한 자신감을 갉아먹는 칼날 같았다.
거울 속 나를 보니 두려움에 찬 눈빛이 비쳤다. 하지만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문득 울려 퍼졌다. 내 목소리로 내 이야기를 들려줘.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나는 무대 위로 걸어나갔다. 수백 개의 시선이 나에게로 쏟아졌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은 터져나올 듯 쿵쾅거렸다. 관객들의 웅성거림은 귀에 박히는 바늘 같았다. 나는 눈부신 조명과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하지만 그때 강당 한 구석에 고요히 앉아 계신 할머니의 눈빛이 마치 길잡이 별처럼 나를 이끌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가슴에 손을 얹으셨다. 마치 나에게 모든 평온을 전해주려는 듯 그 눈빛만으로도 나는 혼자가 아님을 알았다. 엄마도 어딘가 먼 곳에서 나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계셨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엄마의 스카프가 무대 조명 아래 희미하게 반짝였다. 이상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 주변의 모든 소음, 모든 시선이 갑자기 사라졌다. 이제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이 노래는 엄마와 나를 위한 이야기야. 우리의 이야기야.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노래를 시작했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강당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은 듯 멈췄다. 나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차 힘을 얻어 모든 구석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7년간 간직했던 간절한 소통의 열망, 엄마와 할머니에게 바치는 사랑, 감사함, 그리고 내가 스스로 겪어낸 모든 고뇌가 담겨 있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한음 한음에 담았다. 노래가 계속될수록 기적이 일어났다. 탐색하던 시선은 점차 놀라움으로 변했다. 웅성거림은 사라졌다. 심지어 평소 나를 놀리던 친구들조차도 조용히 멜로디에 몰입했다. 교장 선생님은 무대 뒤에 서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마치 지금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내 자신에게서 일어났다.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내가 이 일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느꼈다. 영감을 주고 엄마가 물려준 목소리로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것이 나의 운명이었다. 클라이맥스 부분에 이르자 나는 눈을 떴다. 나는 관객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가장 진솔하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다. 윤지는 나의 놀라운 변화에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꽉 잡았다. 평소 엄격했던 선생님들조차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지막 고음이 울려 퍼지자 강당 전체는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다. 몇 초 동안 아무도 숨쉬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 서 있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다. 나는 해냈다. 나는 정말 해냈다. 그때 강당 끝에 있던 한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그리고 파도처럼 박수 소리가 강당 전체로 퍼져나가며 거대한 함성으로 변했다. 최고야. 최고. 사방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박수를 치셨고 윤지는 눈물을 흘리며 수정아, 내가 최고야 라고 외쳤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드디어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 모든 두려움과 고독을 이겨낸 승리의 눈물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박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해했다. 그들은 단지 공연을 본 것이 아니라 한 소녀의 용감한 변신을 목격한 것이었다. 대기실로 들어서자 윤지가 달려와 나를 꼭 안았다. 수정아, 믿을 수가 없어. 너 정말 스타였어.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정말 해낸 걸까? 나는 꿈결처럼 물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선생님들, 학부모들, 그리고 평소 나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던 학생들까지 들어왔다. 정말 놀라워. 어떻게 그렇게 노래할 수 있지? 칭찬의 말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의 진정한 이야기, 내 심장과 목소리로 들려주는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수정은 공연의 후광 속에 잠겨 있었다. 화려한 나비처럼 찬사가 쏟아져 내렸지만
그 환희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단 하나의 시선, 단 하나의 말, 사랑하는 할머니의 그것을 간절히 바랐다.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과 따뜻한 손길로 할머니는 그녀의 불안을 달래고 잘했다, 내 수정아. 정말 잘했어 라는 소박한 말로 그녀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다. 할머니의 품에 안겨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고 모든 긴장이 씻겨 내려가고 평온만이 남았다. 할머니, 엄마도 보고 있을까요?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도 저를 아주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날 밤 수정의 공연 영상은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당신의 목소리는 천사 같아요. 정말 우리 학교 학생이라고? 완벽해. 찬사의 댓글들이 끊임없이 흘러넘쳤다.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도 매료되었다. 하지만 수정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런 찬사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스카프를 정성껏 매만지며 어머니가 남긴 소중한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날 밤 수정은 평온하게 잠들었다. 다음 날 수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학교 복도는 인사와 다시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청으로 가득 찼다. 심지어 그녀를 괴롭혔던 애슐리, 무리조차도 고개를 숙이고 피했다. 교장 선생님의 칭찬이 울려 퍼졌고 학교 대표로 음악축제에 참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수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제 노래로 제 이야기를 들려줄 뿐이에요. 음악축제 소식에 할머니는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셨다. 내 목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닿아야 해. 할머니는 수정의 손을 꽉 잡았다. 그건 내 엄마의 꿈이기도 했어. 그날 밤 수정은 어머니의 노트를 펼쳤다. 한 장 한 장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글과 마음이 담긴 노래들을 읽었다.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원한 바람이 창문을 통해 불어왔고 수정은 더 이상 숨지 않고 나지막이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가며 새로운 꿈을 열었다. 수정의 공연 영상은 학교를 넘어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녀의 삶은 인터뷰와 공연 요청으로 바쁘게 돌아갔다. 수정은 할머니 얼굴의 드리운 피로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가장 친한 친구 윤지는 경고했다. 수정아, 할머니 괜찮으셔? 복도에서 뵙는데 안 좋아 보이셨어. 수정의 마음이 살짝 아려왔지만 빽빽한 스케줄은 그녀에게 멈출 여유를 주지 않았다. 음악 축제 이틀 전밤 수정은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어두웠고 부엌에는 따뜻한 불빛도 할머니의 반가운 포옹도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색색거렸다. 할머니, 수정이 다급하게 불렀고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셨다. 미안하다, 수정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다.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다. 응급실에서 그녀의 머리는 텅 비어 있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무대 조명에 너무 바빠 사랑하는 할머니가 아픈 것을 잊고 있었다니. 의사가 나와 할머니가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쇠약이니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다. 수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곳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바라보니 병원 종소리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때 할머니가 나지막이 입을 여셨다. 수정아, 내게 아직 말해주지 못한 것이 있단다. 눈물이 글썽인 채 할머니는 말을 이었다. 그것은 내 엄마의 이야기야. 수정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중요한 무언가가 곧 밝혀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 예감은 여전히 생생했고 끊이지 않는 슬픈 멜로디처럼 수정의 마음을 맴돌았다. 할머니는 눈을 감으셨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정도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수정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왜 노래하는 꿈을 포기했어요? 수정은 이해받고 싶은 갈망에 목이 메어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주름진 뺨에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내 엄마는 정말 재능이 있었지.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고 눈물 흘리게 할 수 있는 목소리였어. 그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할미는 늘 전율을 느꼈단다.
하지만 꿈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음악 외에 다른 것을 요구했어. 할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눈물 어린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셨다. 그들은 내 엄마에게 이목을 끌고 앨범을 잘 팔기 위해 가짜 스캔들을 만들라고 했어. 내 엄마가 고개만 끄덕였으면 성공할 수 있었지. 하지만 내 엄마는 거절했단다. 저는 그런 식으로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 그리고 모든 기회는 사라졌지. 수정은 숨을 죽이며 재능 있지만 불행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내 엄마는 내 딸이 노래하면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음악을 전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내 딸이 마음을 울리는 가수가 되기를 원해 라고 말했단다. 그 말을 듣자 수정의 가슴은 조여드는 듯했다. 하지만 수정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잠겨 가라앉았다. 할미는 내가 그 전철을 밟을까 봐 두렵단다. 이제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 사람들은 내 음악에는 관심이 없고 너의 가련한 신데렐라 이야기에만 주목하고 있어. 그들은 변화와 비극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수정은 최근 인터뷰들을 떠올렸다. 기자들은 그녀의 실력이나 목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왕따였던 아이가 가수가 된 이야기에만 파고들었다. 수정아, 음악축제에는 가지마.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에 수정은 깜짝 놀랐다. 왜요? 저는 제가 원하는 음악을 만들 준비가 됐어요. 수정은 이해할 수 없었다. 모두가 기대하는 무대에 서려는 자신에게 어떻게 포기하라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할머니, 많은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수정아, 이게 내가 상처받으면서까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날 밤, 수정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음악축제는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그녀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걱정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윤지와 수정은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윤지가 물었다. 할미는 훨씬 나아졌다. 그런데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니? 무슨 일이니, 수정아? 수정은 망설이다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윤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수정아, 너는 왜 노래를 해? 처음 무대에 섰을 때 무슨 생각을 했어? 수정은 문득 떠올렸다. 엄마와의 약속.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엄마와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든 상관없이. 그때서야 수정은 깨달았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수정은 할머니를 찾아 병원으로 돌아갔다. 할머니, 저 음악축제에 갈 거예요. 할머니가 걱정하는 기색을 보이자 수정은 말했다. 네, 하지만 할머니 말씀대로 할 거예요. 제 진정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를 거예요. 할머니는 수정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거지? 네, 엄마가 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할 거예요. 진정한 음악을 끝까지 만들어낼 거예요. 그때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다. 그럼 이것도 가져가렴. 할머니는 작은 목걸이를 꺼냈다. 이건 내 엄마 거야. 엄마가 무대에서 마지막으로 이걸 걸었단다. 이 스카프와 함께. 수정은 목걸이를 받아들며 조용히 다짐했다. 내일 세상에 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날의 무대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었다. 훨씬 더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공연장에는 수정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객이 모여 있었다. 그녀의 영상을 본 사람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멀리서 온 관객들까지 모두가 그녀의 공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백스테이지에서 수정은 엄마의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목걸이를 살짝 만지며 자신을 진정시켰다. 괜찮아, 수정아.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수정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수정이 돌아보자 할머니가 서 계셨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지만 오신 것이다. 할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 손녀의 무대를 놓칠 수는 없지. 할머니는 수정을 꼭 안아주셨다. 기억해라. 오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무대가 아니야. 이것은 엄마의 무대이자 너의 무대이고 너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리란다. MC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은 특별한 무대입니다. 이수정 양을 소개합니다. 수정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무대 위로 걸어나갔다. 이번에는 걱정보다 자신감이 더 컸다. 마이크 앞에 선 수정은 천천히 관객들을 내려다보았다. 안녕하세요. 이수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맑고 진솔하게 울려 퍼졌다. 정적에 잠긴 방, 무대 조명은 희미하게 나만을 비추고 있었다. 마이크와 함께 홀로 서 있는 나. 오늘은 완벽한 노래를 선보이러 온 것이 아니다. 내 영혼의 한 조각을 나누러 왔다. 내가 곧 부를 이 노래는 가장 최신곡도 가장 인기 있는 곡도 아니다. 지난 7년간 내 안에서 울려 퍼지던 마음의 소리, 오직 엄마와 나만을 위해 불렀던 노래다. 그것은 단순히 음표들의 조합이 아니라 영혼들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다. 내가 노래를 시작하자 방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다. 관객들은 처음에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점차 집중하고 진지해졌으며 마침내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맨 앞줄에 앉은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눈물을 글썽이며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을 따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것이 내가 간절히 바라던 순간이었다. 화려한 조명이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아니라 진심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는 순간, 내가 부른 노래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았지만 숨결 하나하나, 심장 박동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안에는 불타는 갈망과 결코 포기하지 않을 용기가 담겨 있었다. 마지막 음표들이 공간 속으로 녹아들자 정적이 감돌았다. 그리고 이내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형식적인 박수가 아니라 공감과 격동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박수였다.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유명세 때문이 아니라 존중받는다는 감정 때문이었다. 마이크를 든 채 나는 마지막 말을 전했다. 저는 계속 노래할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제 모든 마음을 다해 노래할 거예요. 그것이 엄마가 저에게 남겨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이후 내 삶은 변했다. 조용하지만 심오한 변화였다. 나는 더 이상 유명세를 좇지 않았다. 대신 진정한 음악을 찾았다. 마음과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 음악을. 할머니와 함께 엄마의 노트를 다시 읽었다. 할머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였는지. 엄마는 유명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기를 원했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노래를 불렀다. 내 노래는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이제 나는 온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로 자신감 있게 세상을 마주할 수 있었다. 나는 알았다. 진정한 가수가 되는 것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아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당신 마음속에도 숨겨진 목소리가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용기를 내어 세상과 공유해보세요. 때로는 그 목소리가 삶이 선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